야, 타일러. 내 새 아빠 한국인이라며? 그 사람도 아마 매운 김치나 먹으면서 눈물 흘리고 있겠지? 제임스는 비웃으며 친구들과 함께 깔깔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동부 뉴잉글랜드 메인주의 평범한 고등학생 타일러 킴입니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제가 8살 때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제 외모는 한국인들이 보면 이국적이라고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저를 동양인스럽다고 말합니다. 제 머리색이 고동색이고 눈동자도 갈색이라 더 동양인 같아 보이나 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같이 살며 자랐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홀로 저를 돌보며 살아오셨죠. 저희 모자는 비록 가난했지만 작은 집에 살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한국인이 없었거든요. 한국 친구들을 만나려면 어머니는 2시간 이상 차를 몰고 가야 그제서야 한인 교회 친구들을 만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웃에 한국에서 온 남자 준 씨가 이사 오면서 어머니는 같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준 씨를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일까요? 어머니는 결국 제가 16살 때 그와 결혼했습니다. 한참 민감한 시기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한국인 주는 제 삶에 혼란을 가져왔고,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저는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할 때마다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스쿨버스를 타러 가곤 했지요. 그런 와중 학교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제 새 아빠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들은 후 조롱 섞인 말들을 하기 시작했고, 특히 제임스라는 친구는 매일같이 저를 놀리며 괴롭혔습니다. 제임스는 제게 내 새 아빠는 김치 냄새 나겠네 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제가 점심시간에 혼자 남아있도록 친구들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새 아빠에 대해 불편함과 원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엄마는 굳이 한국인 남자랑 결혼했을까?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여느 때처럼 아무 말 없이 위층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준이 올라와서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하고 물어보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은 저와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의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웠고 그를 아버지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마음속 복잡한 감정을 어찌할 바 몰라 하던 중이었거든요. 준은 저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꾸준히 다가오려 노력했습니다. 저녁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경기표도 구해왔지만 저는 같이 가길 거절했습니다. 준이 아버지처럼 다가올수록 저는 오히려 더 거부감을 느끼고 그를 밀어냈습니다. 아저씨일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준은 그저 제 일상에 느닷없이 침범한 외부인처럼 느껴졌죠. 어쩌면 제임스의 조롱과 괴롭힘이 없었다면 저는 준을 이렇게 미워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매일같이 받는 놀림은 제게 큰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날이 갈수록 저를 더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너네 아빠는 영어도 못하겠지? 내가 매일 통역사 노릇하느라 힘들겠네. 라고 비아냥거리며 제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저는 답답하고 억울했지만 제임스에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체면을 구기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저를 지켜주지 못하는 새 아빠, 준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엄마에게 다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준 아저씨랑 나랑 정말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어머니는 타일러의 눈빛 속에서 불안과 슬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타일러, 준 씨는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있어. 그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주면 그도 진심을 다해 다가올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친구들의 조롱이 멈추지 않는 한 저는 새 아빠를 진심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저는 또다시 제임스와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제임스가 더 노골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제임스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며 주위를 지나가는 학생들까지 다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야, 타일러. 내 새아빠 한국인이라며? 그 사람도 아마 매운 김치나 먹으면서 눈물 흘리고 있겠지? 제임스는 비웃으며 친구들과 함께 깔깔댔습니다. 주위에 모여있던 학생들까지 웃음을 터뜨리자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며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 거지?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준을 외면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은 제 표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제 방 앞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타일러,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으려 했지만 준의 진지한 태도에 마음이 약해져 문을 열었습니다. 준은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힘든 일 있니? 내가 괴로워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처음에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점차 준에게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아저씨가 한국인이라고 놀려요. 제임스라는 애가 너무 심하게 놀려서 저는 말끝을 흐리며 눈을 피했습니다. 준은 잠시 조용히 제 말을 들은 후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타일러, 그런 말들이 너에게 큰 상처가 되는 걸 알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다음에는 내가 널 지켜줄게. 준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다짐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인사도 안 하는데 아버지로 인정도 안 해주는데? 나를 도와준다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음 날부터 늘 그저 어색한 아저씨처럼 느껴졌던 준이 갑자기 든든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저를 위해 무엇이든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저는 다음 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두려우면서도 준의 말이 마음에 작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며칠 후 제임스는 다시 저를 찾아와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체육 시간 후 라커룸에서 제임스와 그의 친구들은 저를 둘러싸고 점점 더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 새아빠가 널 아끼긴 하냐? 아마 너를 버릴지도 몰라. 외국 애들이랑 섞이는 거 싫어할걸? 제임스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말하며 제 감정을 뒤흔들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쥔 채 분노를 참으려 했지만 몸이 떨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준이 해준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널 지켜줄게. 하지만 저는 그 말이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준이 아무리 자신을 지켜주고 싶어도 학교까지 와서 제임스의 괴롭힘을 막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에서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온 저는 준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준은 엄마와 함께 무언가를 상의하는 것처럼 보였고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타일러, 잠깐 나랑 같이 갈래? 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준을 바라봤지만 준은 제 손을 잡고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 가서 멈췄습니다. 우리가 들어간 곳은 한국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를 배우는 도장이었습니다. 그런 곳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와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준은 제게 태권도 도복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범님 내 대학 동기야. 이 친구가 여기 있다는 걸 얼마 전에 알았어. 그는 또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거야. 내가 힘들 때 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 몰라서 같이 배워보지 않을래? 저는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어딘가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태권도를 통해 자신을 방어할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없었지만 마음속에 응어리진 분노와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날부터 저는 학교 후 준과 함께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렵고 힘들었지만 점차 몸과 마음이 단련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장에서 준은 항상 묵묵히 제 곁을 지키며 응원해 주었고 함께 연습을 할 때면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준은 그저 의무감에서 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더 강해지길 그리고 자신감을 되찾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한 달 내내 태권도 훈련을 하면서 저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조금씩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임스의 조롱이 다시 두려워지기보다는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준에 대한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은 단순히 엄마의 새로운 남편이 아니라 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응원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진심이 제게 전해졌달까요? 저는 태권도 수련을 거듭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피하거나 침묵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용기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준과 함께 땀 흘리며 수련을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준이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새 준은 제게 단순한 새 아빠가 아니라 인생의 멘토와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도장에서 준과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준 아저씨, 사실 처음엔 아저씨가 너무 어색했어요. 엄마랑 저 둘만 잘 지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아저씨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느껴요. 저는 조금 쑥스러운 듯 시선을 피했지만 진심이 담긴 그 말은 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준은 제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타일러, 나도 처음엔 너에게 좋은 새 아빠가 될 수 있을지 많이 걱정했어. 내가 나를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게 하려다 보니 더 어색해졌던 것 같아. 하지만 이제는 너와 함께 성장하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행복해. 준의 말에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한번 제임스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학교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제임스는 여전히 저를 조롱하려 했습니다. 야, 너 아직도 그 한국 아저씨랑 같이 살고 있냐? 너 진짜 불쌍하다. 가족도 아닌 사람한테 휘둘리면서 살고. 제임스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제임스, 그만해. 준 아저씨는 너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야. 넌 내가 어떤 가족을 가졌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권리로 비웃는 거야? 저의 단호한 태도에 제임스는 잠시 당황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변 학생들도 제 달라진 태도를 보고 놀란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수동적이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선 모습은 장난꾸러기 친구들에게도 큰 인상을 남겼나 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임스의 조롱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려 해도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제 감정을 표현할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준과 함께한 시간들이 제게 큰 힘이 되어준 덕분이었죠. 제가 태권도 수련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아가던 어느 날 제임스는 또다시 저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제가 당당하게 맞서자 자존심이 상했던 제임스는 이번에는 더욱 교묘하게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체육 시간 후 라커룸에서 제임스는 일부러 제 물건을 감추고는 너 새 아빠가 한국인이니까 너도 도둑질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겠지? 한국인은 도둑놈들이니까 라며 어이없는 조롱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분노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처하며 교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임스는 제 반응이 재미없다는 듯 계속 따라오며 이번에는 제 팔을 잡아 세게 밀치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의 모욕적인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주위에는 제임스와 함께 있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저를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제임스의 손을 뿌리치며 강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날 건드리지 마, 제임스. 난 너처럼 못된 짓 안 해. 하지만 제임스는 비웃으며 계속해서 저를 도발했고 급기야 두 사람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마침 그때 준이 태권도장에 가기 위해 학교 앞에 저를 데리러 왔다가 이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준은 멀리서 제가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단숨에 그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제임스는 준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당황했지만 여전히 자신만만한 태도로 그를 무시하려 했습니다. 준은 단호한 눈빛으로 제임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타일러에게 무술을 가르친 이유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그런데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타일러를 괴롭힌다면 내가 직접 나서야 할지도 모르겠군.
준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에 제임스는 순간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술이라는 말에 겁먹은 듯 보였습니다. 준의 눈빛과 다부진 근육에서 느껴지는 강한 기운에 제임스는 위축되었고 그제서야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달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의 녀석들부터 슬금슬금 도망치더니 혼자 남은 제임스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준은 쏜살같이 달려가 그의 앞을 막아서고 그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제임스가 눈물을 흘리며 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나서준 준의 모습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준이 자신을 진정으로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느꼈고 이제는 저도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제임스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준의 부드럽지만 단호한 경고를 직접 경험한 제임스는 제 앞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의 주변에서 멀어졌습니다. 저는 준과 함께한 시간들 덕분에 점점 더 강해졌고 더 이상 친구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당당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제임스는 준의 단호한 경고를 받고 난 후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슬금슬금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부하처럼 제임스를 따라다니던 친구들마저도 준이 보여준 강력한 존재감에 위압감을 느끼고 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주눅들 필요 없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친구들도 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편 저는 준과 태권도 훈련을 계속하면서 더욱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준은 단순히 무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게 끊임없는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어왔던 괴롭힘과 그로 인해 생긴 상처를 이해하고 점차 자존감을 회복해 나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훈련 중간중간 준은 자신이 한국에서 태권도를 배울 때 겪었던 경험과 어려움, 그리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들려주었고 그것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준은 제게 말했습니다. 타일러, 태권도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몸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강해지는 거야. 내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내 자신을 믿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짜 강함이란다. 그리고 내가 내 곁에 있는 한 넌 언제나 혼자가 아니야. 저는 준의 말을 마음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의 진심 어린 말들은 그동안 혼자라고 느껴왔던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저는 준이 단순한 새 아빠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가족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임스나 다른 친구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후 저는 학교에서도 더욱 활발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친구들은 제 밝아진 모습을 보고 함께 어울리려 했고 저는 그들에게 한국 문화와 태권도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제임스조차 멀리서 저와 친구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예전에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고개를 돌리고 못 본 척하곤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준과 함께 보낸 시간이 쌓일수록 저는 자신이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와 태권도를 통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준과의 관계는 제가 앞으로도 평생 간직할 소중한 유산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와 준의 관계가 돈독해지며 저는 태권도를 통해 강인한 마음과 자신감을 키워갔습니다. 이제 저는 학교에서도 당당히 행동하며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제임스의 괴롭힘도 완전히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며 저는 다시 한번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세계 문화의 날 행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각자의 뿌리와 전통을 발표하고 그 문화를 나타내는 무언가를 선보여야 했습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발표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운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은 제 고민을 눈치채고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타일러, 너 자신을 보여주는 건 정말 용기 있는 일이야. 내가 느낀 한국 문화의 매력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그들도 분명 이해하게 될 거야.
준의 격려에 힘을 얻은 저는 마침내 마음을 다잡고 발표 주제로 한국 문화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발표에서 한국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를 소개하고 그동안 수련하며 배운 것을 친구들 앞에서 선보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행사 당일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학교 친구들 앞에 서자 잠시 긴장했지만 준이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태권도의 기본 동작을 설명하며 한국의 무예 전통과 그 안에 담긴 가치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제 진지한 모습에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제가 준비한 태권도 시범을 보일 차례가 되었습니다. 무대에는 커다랗게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갑자기 눈물이 울컥하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준비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저는 심호흡을 한 후 태극 1장부터 4장까지의 동작을 강인하고 담대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준과 함께 연습했던 동작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해냈고 자신감을 가지고 무대를 누비는 제 모습에 여기저기서 탄성이 들렸습니다. 지르기를 할 때에는 휙휙 바람 소리가 났고 발차기도 멋지게 해냈습니다. 그동안 저를 조롱했던 제임스조차도 제 용기와 당당한 태도에 압도된 듯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발표가 단순한 태권도 시범이 아니라 제가 준을 통해 배운 모든 것, 한국 문화의 자부심과 자신감 그리고 가족에 대한 믿음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자리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발표는 제가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과 아픔을 모두 떨쳐내고 새로운 자신을 인정받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강당은 큰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친구들은 하나 둘 다가와 정말 멋졌어, 타일러. 나도 태권도 배워보고 싶어.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와 미묘하게 거리 두던 친구들조차도 저를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한국과 미국 두 문화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서 자신을 지켜주고 응원해준 준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준은 이제 아저씨가 아닌 진정한 가족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제 발표가 끝나고 친구들이 몰려와 제게 칭찬을 건네는 동안 제임스는 여전히 강당 한켠에서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상보다 큰 환호를 받자 제임스는 자신이 잃은 자리를 되찾으려는 듯 다가와 조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태권도 좀 한다고 잘난 척하네. 한국인 아저씨 덕에 좀 강해졌다고 생각하는 거냐? 제임스의 말투에는 여전히 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이 웅성거리며 두 사람을 바라보자 제임스는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진지하게 덤비면 너 하나쯤은 금방 이길 수 있거든. 한번 해볼래? 순간 분위기가 차가워졌고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주눅이 들어 피했겠지만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임스의 눈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법을 배우자는 거야. 너도 태권도처럼 마음을 단련해보면 어때? 하지만 제임스는 제 말을 무시한 채 더 심하게 저를 밀치며 도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우리 둘을 지켜보고 있었고 저는 심호흡을 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이 제 발표를 축하해주기 위해 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입니다. 준은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제임스에게 다가가 엄격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중해야 해. 특히 타일러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만큼 많은 노력을 했고 그 용기를 내가 깎아내릴 권리는 없어. 준의 강한 어조와 진지한 눈빛에 제임스는 기가 죽었고 주변 친구들 역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준은 제임스에게 다시 한번 말을 건넸습니다. 타일러는 이미 충분히 강해졌어. 그런데 너는 왜 스스로를 약하게 만드는지 모르겠구나. 진정으로 강해지고 싶다면 남을 괴롭히는 대신 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도록 노력해야 할 거야. 제임스는 준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얼굴이 새빨개진 채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친구들은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보았고 그 누구도 준이 한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준의 존재감은 교실 전체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준의 지지에 깊은 감동을 느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준은 타일러에게 그저 아저씨가 아닌 자신을 진심으로 지켜주는 진정한 가족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준과 함께한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고 그가 준 태권도의 의미와 가르침이 이제 마음 깊이 자리 잡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준의 단호한 대응과 지지를 통해 제 존재에 대해 더욱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임스가 강당을 떠난 후 저는 친구들의 시선을 느끼며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숨기고 싶어 했던 한국인 새아빠와 한국 문화라는 부분이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성장시켜준 자랑스러운 배경이자 힘의 원천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태권도를 꾸준히 수련하면서 더욱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준과 함께한 태권도 수련은 이제 단순히 자신을 지키기 위한 기술을 넘어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활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학교에서도 더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활발하게 생활하게 되었고 한국과 미국이라는 두 문화를 자연스럽게 융합하며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준에게 태권도 수련을 마친 후 진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가 없었다면 전 아직도 자신감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준은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타일러, 너는 내 스스로 이미 충분히 강했단다. 난 그저 내가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곁에서 응원해 준 것뿐이야. 저는 준의 말에 감동했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준은 단순히 새로 생긴 아빠가 아닌 진정한 가족이자 멘토로서 제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의 관계는 혈연을 뛰어넘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경으로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학교에서 참관 수업 시간에 한국 문화와 태권도를 주제로 발표를 또 한 번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저함 없이 자신감 있게 앞에 나가 친구들에게 한국의 전통과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제 모습은 어느덧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되어 있었고 친구들도 그를 신뢰하며 응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 두 가지 문화를 가진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해준 저의 가족, 준 아저씨, 저의 새아버지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교실 뒤에서 저를 바라보는 준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고 제 엄마도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친구들은 제게 다가와 제 용기와 자부심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과 함께한 시간들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운 자부심과 자신감은 제게 평생의 소중한 자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danielcompany@gmail.com으로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